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에서 말했지만 아빠하고 개같이 싸웠습니다. 그제 아빠하고 몸싸움으로 번지면서 아빠가 먼저 나한테 허리에 태클을 거는 거야. 무슨 무면 라이더가 심해 형한테 저스티스 태클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내가 너무 짜증나가지고 그때 순간적으로 반사적으로 내 허리를 이렇게 잡고 있는 아빠의 등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등을 주먹으로 사정없이 막 세 대인가 네 대인가 때려버렸어. 그래서 아빠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모처럼 불효자 새끼가 다 있어. 미풍양속을 파괴한 짐승만도 못한 새끼 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아이 그럼 나가시면 되고. 참 지랄 같은 인생이지. 너무 병신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인생은 자 인류 역사상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슬프고 추악한 인생이야. 그건 나도 알겠는데, 그건 과거는 과거인 거고 앞으로 미래 생각을 해야지. 그렇다고 미래에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고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현존하면은 나도 언젠간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감기는 완전히 나았습니다. 아직도 목이 좀 쉬긴 했지만 대부분 다 나았고 오늘로 헬스를 갈 겁니다. 희소식을 하나 말해보자면 어제 내 몸무게가 드디어 두 자리가 됐습니다. 원래 104kg, 105kg 이러다가 99.7kg까지 내렸습니다. 물론 오늘은 다시 500g 올라서 100.2kg 됐는데 오늘 헬스하면 더 빠지겠지. 이건 정말 대단한 감개무량한 겁니다. 계속 끝도 없이 올라가다가 점점 내려가고 있으니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야. 체지방이 빠진 게 아니라 골격근량이 빠진 거라면 그건 최악이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야. 남한테 세 자리라고 말하면은 그거는 인바디 뭐 성분 이런 거를 따지기 전에 일단 이미지가 어저 돼지 새끼 이렇게 나오잖아. 직접 알몸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특이해. 남의 시선 많이 신경 쓰고, 물론 나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나도 그런 유전자가 없다고는 말 못하겠어.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누워서 침 뱉길 수도 있겠지. 어떤 사람이 이 어리석은 인류 이렇게 말해봤자 너도 사람 아니냐, 너도 어리석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되긴 하겠지만 아무튼 조율이 중요한 것 같아. 내부 고발자가 될지언정 자신이 소속된 집단 또는 조직에 대해서 거침없이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너무 자기한테 화살이 돌아오게 하면은 그건 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남자 페미니스트들 같은 경우도 좀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의 성욕이 추악하긴 하지. 그렇다고 여자의 성욕이 추악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깔아뭉개는 거고 쪼여버리는 거니까. 심지어 남자를 유혹하기까지 해서 남자 이성을 마비시키니까. 그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난 여자의 성욕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로서 생각할 때 남자의 성욕은 추악하긴 해.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 생물체, 생명체에 뿌리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고독하고 추악하고 짓밟히면서 슬픈 인생을 산다 해도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건 일종의 실존주의지. 애니메이션 대사로 응용해볼까? 난 오타쿠니까. 유희왕 극장판의 시공을 초월한 우정에서 유희가 유성한테 이렇게 말해. 그렇다 유성. 우린 어떤 순간에도 오직 앞을 향하는 것 말고 다른 길은 없단 말이다. 이런 식으로 우울해하는 후배인 후도 유세 유성한테 조언을 해주지. 그리고 귀멸의 칼날도 인문학적인 가치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인간 창가이기 때문에 비슷한 노랫말이 나오지. 카마도 탄지로의 노래에서 내가 원문 발음 살려서 한번 불러볼까? 失っても生きてゆくしかないどんなに打ちのめされても守るものがある. 잘 부르지? 어찌됐든 가사 해석해보자면 상실할지언정 살아가지 않을 수는 없다. 아무리 얻어 터져 쓰러진다 해도 지켜야 할 게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상실이라는 말에서 뭐가 느껴졌냐면은 난 항상 발상이 특이하니까 동덕여대가 느껴졌습니다.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이거는 일본인들의 정신이야. 사무라이 정신이야. 물론 이런 것도 있겠지. 선비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볼바른 말을 한다. 뭐 이런 말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소멸해 버린다는 건 죽어버린다는 건 없어져 버린다는 건 자기 존재를 끊어버린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동덕여대로
매칭해보자면 남녀공학이나 남대가 될 바에는 그냥 폐교하는 게 낫겠다. 근데 그걸 왜 학생이 정하냐고. 교수는 학교의 일원이 아닌가? 이사장은 학교의 일원이 아닌가? 오히려 근데 물론 이건 있어. 그럼 학생은 학교의 일원이 아닙니까? 우리도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한 표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맞아, 인정하겠는데 너무 나갔다는 거야. 적어도 차라리 교수나 이사장 뺨을 때리면서 이런 게 어딨어요 하면서 끝났다면 해프닝으로 끝났을 수도 있을 거야. 여자들은 뺨 때리는 게 힘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학교를 점거하고 막 락카칠하면서 테러를 저지르는 게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냐고. 그러니까 동덕여대 학생들은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철학조차 이해를 못하는 거야. 물론 그걸 보진 않았겠지. 대부분의 동성여대 학생들이 오타쿠는 아닐 테니까. 하지만 애니메이션이 애들이나 보는 거 취급 당하지만 그럼에도 놀라운 철학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면 애니메이션도 어떻게든 극문학이고 그림으로 된 극문학이고, 그 애니메이션의 원작이 되는 만화책 원작자들도 대부분 다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야. 철학이 없으면 산문 문학에서는 성공 못합니다. 한강 작가도 그렇고 뭐 어니스트 헤밍웨이나 수많은 소설 작가들도 그렇고, 물론 그림 실력이 뒷받침돼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그제 아빠하고 싸우고 어제 아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내가 때려서. 그래, 후회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자살할 순 없잖아. 그럼 아빠는 진짜 자살하실 테니까. 그러면 안 되지. 불효자인가 압니다. 미풍양속을 파괴한 짐승만도 못한 개돼지 새끼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나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야. 내 인생이니까. 좀 멋있는데. 어찌됐든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동덕여대 학생들은 병신입니다.